여러분 그러면 어떤 키가 제일 좋으냐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 봐야 되잖아요. 어떤 키가 제일 좋으냐. 안녕하십니까. 삑사리 색소폰 구독자 여러분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? 제가 오늘 모자를 또 제2조의 검정 모자를 썼습니다. 검정 모자. 이 두 가지 색깔을 했는데요. 뭐 둘 다 괜찮습니다. 여러분들 왜 이 연주를 하실 때 주로 그 조표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을 때가 C 그리고 키라고 그러죠. C 키로 하느냐 아니면은 뭐 샵 하나 붙으면 뭐 G 키로 하느냐 솔라시 도레미 피 솔 이렇게 가지고 그죠. 그러면 아니면 또 플랫 하나 붙은 그 F 키 파솔라 C의 이제 낮은 음이죠. 그죠? 이렇게 이제 붙는 걸로 하느냐. 대부분은 뭐 아마추어들은 이 세 개 정도에서 아마 그 키를 정하는 것 같아요. 그래야 편하고. 그래서 겨우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붙인다고 그러면은 뭐 D 키라고 해서 레미 피 솔라 시 D라고 그러냐. 도 맞죠? 도하고 파에다가 붙어 있는 거. 이 정도까지는 아마 주로 많이 하고요. 가끔 가다가 이제 조금 더 무리한다고 그러면은 플랫 두 개 붙은 그 B 플랫 키, B 플랫 장조. 그리고 뭐 샵이 세 개 붙은 라에 이제 그 하는 그 정도로 보통 고정을 해서 부르는데 대부분은 뭐 아무것도 없거나 샵 하나 또는 플랫 하나 이 정도, 샵 두 개 정도까지는 제가 본 것 같습니다. 많이. 그런데 왜 이거 우리가 꼭 이대로 하지 않고 프로들은 왜 그 구태여 굳이 샵과 플랫 이걸 왜 안 부르 그냥 C키로 부르면 되지 왜 이렇게 샵과 플랫을 꼭 나눠서 부르냐 이렇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? 왜 그렇게 하느냐. C로 부르면 편할 텐데.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그 노래의 분위기를 보면 사람마다 목청이 다르잖아요. 어떤 사람은 우리 노래방 가보면 어떤 사람은 저음을 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고음을 내고 뭐 아이유 같은 경우는 3단 고음을 내고 또 어떤 사람은 저음 낸 가수들도 많잖아요. 허스키한 목소리로 해가지고. 근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C키로 맞춰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키가 다르고 또 가수마다 어떤 특정 키로 불렀을 때 분위기가 다르고 뭐 이런 제가 보니까 패티킴 선생님 보니까 항상 제가 거의 보니까 샵 4개 붙은 게 꽤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.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옷도 사람마다 그 입었을 때 그게 다르듯이 이 곡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부르느냐 어떤 사람이 목소리로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키가 그 사람이 음성에 맞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목청에 맞도록 키를 그 소리를 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키가 존재한다. 이건데 결국 가수들도 자기가 어떤 목소리를 불렀을 때 상당히 이 관객들 듣는 사람들이 좋아하느냐를 생각하듯이 이런 색소폰도 그 가수 최대한 내가 부르는 이 악기를 가수의 분위기에 맞춰서 불러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 분위기를 맞춰서 불러주는 게 그 꼭 그 높이를 맞추라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색소폰을 연주할 때 무조건 C만 가지고 부른다. 이건 원 가수의 그 분위기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. 안 나온다는 겁니다. 그럼에도 우리가 나는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됐어. 나는 손이 편해서 이 프로들은 손이 편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감정을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프로들은 이걸 정한다고 합니다. 손 편하려고 C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거는 무려 뭐 플랫을 4개 붙여야 되는 곡도 있고 샵을 5개 붙여야 되는 곡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뭐 오랜 일의 데스페라도 같은 경우는 샵을 5개를 붙여야만이 그 오랜 일의 그 감정이 나오듯이 그 우리는 뭐 이거 샵 붙이기 힘들다 플랫 붙이기 힘들다 해가지고 안 붙이고 C를 하거나 아니면 또 저음 내기 힘들다 뭐 고음 내기 힘들다 해가지고 키를 잡거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그 분위기를 낼 수는 없다. 연주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분위기는 내기 힘들다는 게 색소폰에 바로 플랫과 샵을 몇 개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조표를 바꾸면
결국 키가 바뀌면 그거의 색깔이 바뀐다 이겁니다. 예를 들면 뭐 그렇다는 거죠. A 메이저로 부르면은 뭐 화려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데 또 E 플랫 메이저로 부르면 가슴을 울리는 따뜻하고 중후한 소리가 나온다.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일반 악보, 피아노 악보는 말 그대로 가수를 위한 맞춤 배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색소폰의 이 악보는 그 관중 우리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이 소리로 노래를 대신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 관중을 맞추기 위해서는 색소폰도 결국 우리가 키를 찾아가야 된다.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떤 키가 제일 좋으냐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 봐야 되잖아요. 어떤 키가 제일 좋으냐.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죠. 결국 우리는 프로들이 연주하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. 우리 유튜브 보면 뭐 프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연주하는 게 많아가지고 결국 이제 프로들의 연주를 막 들어보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떤 연주를 해야 되겠다. 저는 매월 참 매주 첫 월요일은 요즘 연주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. 연주를 하면서 좀 많이 생각도 하고 어떤 곡을 연주할까 이렇게 있는데 한 번은 그 김동훈 카페의 그 주인인 그 김동훈 대표의 부인이 저한테 10월에 어느 멋진 날인가요? 10월에 멋진 날인가요? 그거를 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 음악이라고 그걸 좀 연주를 한번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어요. 지난 10월에. 그래서 제가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라는 것을 이 프로들 걸 막 들어보게 된 거예요. 막 들어보게 되니까 그 몇 사람의 연주가 이제 그 트러본이 나왔습니다. 그게 김동규 그러니까 바리톤이죠, 바리톤. 김동규가 부른 이제 10월에 어느 멋진 날을 놓고 프로들이 연주를 보니까 최지영, 그 다음에 W 피트라는 분이 있어요. 그리고 주혜성, 김미영, 그리고 박각규 이분들의 걸 제가 쫙 들어봤습니다. 보니까 제가 소리가 최지영 프로가 소리가 참 마음에 든다. 그러니까 최지영 프로를 결국 결정을 하는데 그런데 자세는 W 피트라고 하는 분이 부른 거 보니까 이게 한국 남자예요. 그런데 예명이 같아 피터. 그런데 아주 그 머리도 탁 되게 묶고 그 이 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. 정말 이 10월에 오는 멋진 날을 부르는데 그거 정말 이 쫙 손 펴고부터 하는데 그 무대 매너가 너무 멋진 거예요. 그래서 이 멋진 분의 무대 매너와 최지영 프로의 이 소리를 어떻게든 한번 닮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 다 듣게 됩니다. 한번 보실래요? 최지영 프로 한번 들어보실까요? 참 단아하잖아요. 정말 단아하고 참 깨끗하고 그렇잖아요. 그 소리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. 소리가 너무 깨끗해가지고 저는 여기에 완전 꽂혔습니다. 듣자마자 꽂혀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W 피트라고 하는 분을 딱 보니까 이거 보이죠? 야, 너무 멋지지 않아요? 그 선글라스 딱 끼고, 그 다음에 대단합니다. 정말. 한번, 어떠세요? 보시니까? 이거 뭐, 정말, 저런 정도로 부르면 정말 멋져 보이지 않으세요? 그래서 이제 이분 소리도 들어보고, 그리고 주혜성 프로, 미녀 색소포니스트, 주혜성 프로도 들어보고. 또 김미영 프로라고 이분도 굉장히 좀 연주가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분도 들어봤는데
참 좋잖아요. 다들 좋고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박각규 프로를 들어봤습니다. 들어보니까 조금 이제 소리가 굉장히 좋은데 좀 늦더라고요. 이게 늦어가지고 여러 가지 보다가 결국 최지영 프로를 택하자. 자세는 더블 피트다. 이게 딱 좋다고 생각되니까 그때부터 저는 이제 뭐냐 하면 최지영 프로와 이 WPT의 연주를 계속 이제 보는 거예요. 이거를 끝까지 보는 거예요. 보고 나서 그걸 보면서 이분들의 조표가 처음에 보는 게 그거죠. 필수적으로 봐야 될 게 조표가 뭐냐.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딱 들어보시면 조표가 나옵니까?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 틀어놓고 악보만 보잖아요. 악보만 보고 유튜브 틀어놓고 제가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 플랫 하나 붙은 그러니까 F 키구나 이걸 이제 잡아내는 거예요. 제가 한번 딱 불러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키를 잡아서 이분의 그 끝까지 최지영 프로가 끝까지 부른 것을 한번 쭉 계속 들어보는 겁니다. 그리고는 제가 이제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. 계속 틀리면서 따라가 보고 이게 결국은 답을 내잖아요. 답을 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반주기를 틀어놓고 그 최지영 프로의 이걸 이제 합니다. 하면서 물론 이제 볼 때 선택적으로 조표하고 속도 얼마의 속도로 부르는가 템포가 얼마로 부르는가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걸 먼저 조사를 해야 되고 선택적으로는 어떤 악기인가 나하고 악기가 비슷한가 그리고 마우스피스는 뭘 쓰는가 또 그 뭡니까 이게 하드러브를 쓰는가 메탈을 쓰는가 그 다음에 또 하이베플인가 로베플인가 이걸 어떤 연주자들은 공개를 해놨는데 최지영 프로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안 해놨습니다. 안 해놔가지고 뭐 어떻게든 제거밖에 할 수가 없죠. 그런데 참 저는 이 프로들이 연주할 때는 공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.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은 이걸 가지고 연습을
하는 거죠. 연습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프로를 따라가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. 뭐 저희 방식이 꼭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. 한데 뭐 제 방식이 뭐 어떻습니까? 여러분들 연습하는 방식하고 제가 연습하는 방식하고 저는 그래서 항상 이 곡을 정하기 전에는 꼭 프로의 연주를 먼저 듣고 그 가장 마음에 드는 연주의 키를 잡아서 그걸 가지고 그 반주기의 이 키를 정해서 그 사람의 속도도 맞추고 해서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. 대부분을 보니까 속도도 약간씩 늦추는 것 같아요. 그 분위기를 위해서. 네, 저희 방식이 뭐 옳다 아니다를 떠나서 또 여러분의 독특한 방식이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전대우 선생님에 대한 사랑은 구독과 2번 좋아요, 3번 알람입니다.